대표님, 오늘은 슈퍼게임의 관심 종목이 어떻게 되나요? 네, 오늘도 관심 종목 세 종목으로 시장을 보는 눈을 한번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이 큰 종목에서 한 종목, 그리고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에서 한 종목, 그리고 상승률이 높은 종목에서 한 종목, 이렇게 세 종목을 선정을 해서 그 종목을 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종목을 통해서 시장의 돈이 어디에 어느 쪽에 많이 모여 있는지를 읽고, 또 우리가 어떤 테마나 업종에 좀 집중을 하고 주목을 해야 되는지를 읽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종목을 다 오른 걸 추천하냐라고 말을 하는 분들은 진짜 주식 못하는 분들이에요. 주식을 잘하려면 눈치가 빨라야 돼요. 눈치가. 그래서 저는 추천 종목 코너가 아니고 관심 종목 코너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일단 오늘 시가총액 1위 기업 삼성전자가 올랐어요. 오늘 거래소 지수 0.87% 올랐는데 거래소 지수 상승보다 더 큰 규모로 삼성전자 1.62% 상승. 양성만 3개째네요. 그래서 삼성전자 최근 양성만 나오는 게 그래도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좀 내려가면 네이버가 오늘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네이버는 오늘 21선까지 붕괴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21선 붕괴는 사실은 몇 번 있었죠. 여기 보면은 7월 중순쯤 그리고 6월 달에도 한번 위험한 순간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21선 붕괴가 아주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깔끔한 차트에서 조금 아쉬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21선을 살짝 깨는 음선이 나왔는데 아까 네이버보다는 좀 더 살짝 깨는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오늘 수성에너지 쪽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소차, 전기차 묶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양선으로 괜찮게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코로나 치료제에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꼽은 종목은 SK텔레콤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통신주를 그다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보시면 왜 제가 통신주를 좋아하지 않냐면 일단 KT는 제가 사지 말아야 할 종목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월봉을 보시면 왜 사지 않아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2020년 9월 7일이잖아요. 그러면 10년 전에 2010년, 2010년부터 10년 동안 떨어진 종목이에요. 10년 동안. 연봉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연봉을 봐도 마찬가지로 10년 동안 떨어진 종목이기 때문에 11년째 오른다는 걸 기대하지 말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KT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좋아하지 않는다기보단 좀 싫어하죠. LGU 플러스 한번 보시면 LGU 플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LGU 플러스는 KT랑은 확실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긴 했습니다. 연봉으로 보면은 2018년까지는 쭉 우상향을 했었고요. 그 이유는 후발주자로서 KT 시장 점유율을 잠식했던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LGU 플러스가 후발주자로서 매출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KT의 주가는 오르지 못하고 LGU 플러스만 오르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월봉으로 아까 봤지만 2년째 1년 반 정도 2018년 여름까지 2018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한 1년 반 정도는 흐름이 좋진 않다. 그래서 일봉상으로도 역배열이다. 그래서 통신 3사라고 할 수 있는 KT, LGU 플러스, SK텔레콤 중에 거의 유일하게 지금 역배열이 아닌 종목이 SK텔레콤인 거죠. SK텔레콤은 완전 역배열 코로나 저점에서 그래도 주가의 저점을 좀 높여나가면서 차트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SK텔레콤을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의 관심 종목으로 설정한 이유는 통신 3사 중에 SK텔레콤이 시가총액만 1위일 뿐 아니라
주가 움직임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통신 관련해서 5G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았는데 이게 원래 대형주하고 중소형주가 좀 같이 움직이면 테마가 훨씬 강하거든요. 그래서 5G 관련주의 가장 큰 단점이 부품주는 뭐 KFW는 시총이 꽤 크지만 나머지 부품주들은 시총이 뭐 한 1조 미만짜리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통신 3사가 좀 한몫해주면 좋은데 그 중에서 1순위로 차트가 잘 움직이고 있는 것은 SK텔레콤이다라는 걸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가총액 큰 종목 빼고 거래대금 큰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삼성전자는 늘 1등이고 오늘 두산퓨어셀이 거래대금 2등인데 마침 상한가예요. 그래서 이따가 상승률 상위에서 두산퓨어셀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HLB. HLB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에서 신약개발 쪽으로 움직임이 나왔다가 최근에 좀 죽어 있었는데 지난달에도 상한가 한번 나왔었고 9월달 들어서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 관련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린 뉴딜 쪽에서 움직임이 좋았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린 뉴딜에서 태양광 관련주였고요. 동국 SNC는 그린 뉴딜에서 풍력 관련주였고요. 신성이엔진은 그린 뉴딜에서 태양광 관련주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JNK 히터는 그린 뉴딜에서 수소 관련주고요. 그래서 수소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 풍력 관련주, 거래대금이 사실 오늘 제일 많이 모인 쪽은 바로 그린 뉴딜 쪽이에요. 그런데 얘가 껴있더라고요. 바디텍 매드가. 그래서 여태까지 사실은 코로나 관련주에서 뭐 진단키트 시젠이다 아니면 치료제인 뭐 신풍제약이다 또는 뭐 백신 쪽인 진원생명과학이다 이런 애들이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뭐 오늘 신풍제약도 요 밑에 있고 요 지금 여기 있는 애 시젠도 요 밑에 있고 지금 시젠이나 신풍제약보다 그린 뉴딜 관련주들 거래대금 훨씬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 바디텍 매드가 오늘 좀 거래가 터졌습니다. 얘가 총 시총이 9천억대 정도 되는데 자기 몸통의 절반 정도가 올라왔고요. 거래대금도 올라왔고 바디텍 매드는 그럼 뭐냐? 얘도 당연히 코로나 관련주예요. 그래서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게 있었냐면 코로나19 항원 진단 키트 이태리 수출의 급등. 그래서 유럽에 진단 키트를 수출했다. 뭐 이런 재료와 함께. 근데 사실 시총 좀 부담이 이제 갈수록 커지겠죠. 1조가 넘으면 진단 키트 쪽으로 1조가 넘으면 분명히 좀 부담이 이제 가는 가격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디텍 매드를 설명드린 이유는 두산 퓨얼셀 상한가에서 상승 종목에서 다시 한번 그린 뉴딜을 할 거고 또 이쪽 제약바이오에서 코로나 관련주 쪽에서는 바디텍 매드가 그나마 오늘 좀 군계 일학이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상한가 종목들 또는 상승 종목에서 사실 S24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 온라인 쇼핑몰 쪽에서 다나와라는 종목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었는데 이 S24도 어떻게 보면 온라인 쇼핑몰이잖아요. 근데 얘가 사실 실적이 안 좋거든요. 근데 얘가 어제 오늘 그러니까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하고 오늘 올랐던 이유는 단순히 온라인 쇼핑몰이라서가 아니고 카카오뱅크 지분 관련주로서 오른 거예요. 그래서 S24만 올랐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카카오뱅크 지분 관련주가 S24와 함께 한국금융지주가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한국금융지주가 5조짜리인데 19%가 오른 거로 봐서 여기 보면 한국금융지주 카뱅 상장 기대감의 신고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하반기 대여급에 대한 상장 가능성 그리고 상장 가능성에 따른 지분 관련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매기가 쏠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역시 그린 뉴딜 쪽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수젠텍은 코로나 관련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두산 퓨얼셀을 오늘 상한가 종목 중에서 가장 이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목 보면 좀 재밌는데요. 두산그룹, 친환경 에너지그룹 재편 중 두산 밥캡 매각 가능성 높아진다. 그럼 두산그룹이 친환경 에너지그룹으로 재편에 박차를 가고 있는데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종목들을 살펴보면 두산중공업이 있죠, 당연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최근 주가 움직임이 그룹주 치고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시총 4조짜리가 이렇게 가볍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오늘 상한가 친 두산 퓨얼셀.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도 5월부터 10,000원에서 지금 50,000원까지 5배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60,000원까지 6배가 올랐습니다. 근데 6배 오르는 걸 상한가로 올라버린 거죠. 그래서 확실히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강세가 두산 퓨얼셀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두산그룹 전체에서 두산중공업하고 두산 퓨얼셀이 잘 가니까 두산 지주에서 두산도 오늘 움직였어요. 이 무거운, 그러니까 시총은 두산중공업보다 가볍지만 주가 움직임은 진짜 무거웠거든요. 코로나 저점에서 뭐 올랐어 봐야 25,000원에서 뭐 한 45,000원까지 2배가 안 올랐었던 종목인데 오늘 상한가를 치면서 코로나 저점 대비 2배를 이제 확실히 넘어섰습니다. 오늘 상한가인 두산 퓨얼셀이 수소차 관련주예요. 수소 관련주. 그래서 수소에너지가 우리가 그린뉴딜에서 풍력, 태양광, 수소까지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재밌는 것은 오늘 대한유화라는 종목이 올라왔는데 대한유화 말고 또 오늘 전체적으로 정유화학주들이 상승폭이 좀 컸던 애들이 많다라는 말씀 드리고 DK락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소차 관련주예요. 수소차 관련주. 그리고 신성ENG 같은 경우는 태양광 관련주예요. 원래 신성ENG가 신성솔라에너지하고 신성에너지가 합병을 한 회사라서 태양광 관련주로 이미지가 강하고요. 이 정도 JNK터 같은 경우도 수소차 관련주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늘 시가총액이 큰 종목에서는 SK텔레콤. 근데 이제 제가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 3사를 아마 제가 처음 했을 거예요. 처음 한 이유는 제가 그다지 좋아하는 업종은 아니에요. 그다지 좋아하는 업종은 아닌데 KT와 LGU 플러스와는 다르게 그래도 좀 보기 좋게 움직이는 모습이 SK텔레콤에서 나오고 있다. 시가총액도 1위고 주가 상승 탄력도 1위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 거래 대금에서는 바디텍메드, 그래서 뭐 신풍제약이나 시젠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거래대금 상위에 이름을 못 올렸는데 바디텍메드가 올렸다. 바디텍메드도 결국은 유럽에 진단키트를 수출한 자료로 상승 나오고 음선 조정받고 다시 상승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상승률 상위에서는 뭐 코로나 관련주도 있고 여러 가지 업종이 한두 개씩 보였지만 압도적으로는 결국은 그린뉴딜 관련주가 오늘 움직임이 컸고 그린뉴딜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풍력 관련주도 있고 또 태양광 관련주도 있고 그리고 오늘 종목으로 선정한 두산 퓨얼셀은 바로 수소 관련주다. 그래서 풍력, 태양광, 수소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겠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 대표 컨디션 안 좋으세요? 뭘 봐? 그러면 내가 맨날 웃으면서 해야겠어? 민상수가 하면 안 돼? 노래 안 불러주실 거예요? 보혜 씨가 불러.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세무사 부자 공식 지알 알면 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화이팅!